자, 마감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방송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포인트만 잡아드릴게요. 뭐냐면 뭐 전체 시장에 그러면서 오늘의 기준에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로 주가가 올라갔다. 뭐 잘못된 내용은 아니에요. 옳은 내용인데 외국인이 팔기만 하고 사기만 하고 이게 아니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와 매수를 했는데 매수 강도가 월등히 좋았다인 거지. 개인들 물량을 6,900억을 뺏어서 주가가 올라갔다 이 개념은 사실은 아니에요. 이해되셔야 돼요. 외국인이 매도도 했고 매수도 했는데 매도하는 쪽은 그냥 위에 걸어놓고 매도하는 거야. 공매도는 없었겠어요 오늘? 그 상태에서 매수의 기준은 매수의 기준대로 윗방향의 매수가 형성이 돼 있었다. 시장 전체 글로벌 시장의 추이에 맞게 연동되어 있는 흐름이다. 뭐 이렇게 놓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준은요. 전체적인 뭐 시장 흐름인데 뭐 별거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1월 저점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느냐. 1월 저점을 지금 보여드리면은 1월 저점 대비해서 미국장이 어때요? 올라와 있죠. 다우지수는. 죄송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는 죄송합니다. 다우지수는 1월 저점 대비해서 어떻게 올라와 있잖아요. S&P 500 지수 1월 저점 대비 올라와 있어요, 안 올라와 있어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공포감을 가졌냐 이거지요. 오늘 하루 지나니까 내일도 보셔야 되고 다음 주도 보셔야 되는데 결국은 윤정두랑 있으니까 결국은 좀 어려웠지만 또 아직도 어려운 종목도 있지만 결국은 뒤돌아보니 이게 뭐지? 1월 말까지만 해도 행복했잖아요. 2월 12일 날 강연회 할 때 행복했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렇게 해서 막 다들 연장하시고 막 1년 2년 연장하시고 야 우리는 할 수 있어 대박이야. 근데 저 1월 저점을 깬 게 얼마나 깼냐 이거죠. 물론 1월 저점을 깼든 안 깼든 내 종목이 박살났는데 이런 기준도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55% 이상 절반 이상은 IT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LG화학의 굉장히 곤란한 곤혹스러운 폭락 그 부분만 이제는 마지막으로 잘 대처를 하면 돼요. 미국장의 1월 저점 이탈 상당히 제한적이었죠. 공포감만 있었지 1월 24일 날에 나스닥의 4.9% 하락 장중에 그 하락 대비해서 그처럼의 큰 하락 변동률은 없었다. 일본 니케이 오늘 뭐 허벌나게 올랐어요. 3%대. 1월 저점 대비 어떻게 됐어요? 다들 올려놨죠. 다른 게 아니라 1월 저점 대비해서 얼마나 더 밀렸어. 저거 얼마나 더 밀렸고 기간으로 얼마나 돼. 저기서 다 투매를 한단 말이에요. 저기서. 그리고 얘네들은 더 밀렸던 게 왜 더 밀렸어요? 쥐들이 잘못했잖아. 대형 증권사에서 임직원들이 주가 조작에 연루되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두들겨 맞은 게 있고 유럽이 이제 굉장했던 거죠. 사실 독일 같은 경우 1월까지 잘 버틴겼던 부분이 1월 말에 잘 버틴겼잖아요. 그런데 2월 달에도 잘 버틴겼는데 우크라이나 침공 때도 잘 버텼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원전 공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불안감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은 바로미터에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발 악재 요인에는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돌려놨고 어제 이제 그 원고 내용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 글로벌 시장의 지수 연동폭 그러면 이제 지난 2015년 종가 대비해서 흐름이거든요. 지금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거의 비슷하게. 지금 2021년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이브 요럴 때 등락률이 46, 51, 53이었단 말이에요. 46, 51, 53, 46, 51, 53 거의 비슷하죠. 등락률 자체가 중간에 이제 상대적으로 유럽이 안 깨졌다가 그러고 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더 월등히 깨졌다가 지금은 비슷비슷해. 지금은 비슷비슷합니다. 그죠? 비슷비슷하게 움직여요. 결론적으로 지금 뭐 공포감이 많이 앞서진다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패닉에 빠질 필요 없다. 우리나라는요. 1월 저점 자체를 깨지를 않았어. 사실은 1월 저점 자체를 사실은 깨지를 않았어요. 물론 어찌 따지면 1월 저점 부분이 1월 저점 부분이 다른 쪽보다 더 월등히 밀렸던 부분으로 해석을 해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1월 저점 부분이
일단은 그냥 주구장창 북한에서 쏴대니까 미사일을 선거 앞두고 해서 이제 뭐 어떤 내용인지 하여간에 지정 확정 리스크도 우리가 불거졌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밀리고 일본도 1월 달에 좀 더 밀리고 어찌됐건 1월 저점 깨나요? 3.5%의 저 변동률을 깬 적이 있어요? 아니면 1월 저점을 깬 적이 있어요? 없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지하게 공포감에 휩쓸렸고 투매에 휩쓸렸고 그나마도 방한 분위기가 이제 침울했을 뿐이지 그것을 못 견뎌서 나중에 후회할 만큼의 투매를 하시던가 나중에 후회할 만큼의 좀 비이성적인 패닉 상태에 빠지지는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겨운 상태가 되면 진짜 뭐 본의 아니게 실수하시는 경우도 있죠. 야, 이 떡값이 뭐야? 이 전략이 뭐야? 뭐 그 노여움은 표출하실 수 있지만 그게 말 그대로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여러분들이 원래 그러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그런 상황까지 치닫지 않고 그또 그런 것이 저쪽 저쪽 어떤 거 2020년도 3월 달에 코로나19 터졌을 때 시장 30% 깨진 그런 흐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시장이 지금 추세에 놓여져 있을 때 삼성전자는 시장 얼마예요? 지금 전일 기준으로 35%고 지금 오늘 1.3이니까 한 37% 올라왔다고 쳤을 때 어디 16년 대비해서 37% 올라왔다고 쳤을 때 삼성전자는 227% 올라와 있는 거고요. 하이닉스는 뭐 더 월등하죠. 383% 시장 대비 10배. 근데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도 똑같이 일봉으로 보시죠 이거예요. 1월 저점 대비해서 어떻게 되는지 깼어요?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연동돼서 1월 저점 대비해서 깼어요? 삼성전자 깼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패닉이었던 거죠. 그러면 전체 고점을 놓고 봤을 때 시장의 흐름이 여전히 2,700포인트 수준이에요. 3,000 대비해서 10%가 딱 빠진 거예요. 삼성전자 10% 딱 빠진 거예요. 사실 그 이전에 상대적인 뭐 어느 기점에서부터 잡아야 될지는 뭐 서로가 다르겠습니다만 어쨌건 2015년 랠리 이후에 그 초강세를 띠는 흐름의 삼성전자의 기준에 1월 저점 대비해서 무너졌던 폭 제한적이죠.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거예요. 2월 달에 우리 종목이 더 강하게 흘러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 하이닉스도 결국은 야 우리는 끝내주잖아. 2월 달에 13만 4천 원 2월 17일 날 하이닉스야 이게. 우리는 주력 55% 이상을 IT로 갖고 있어.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니까 그 패닉 상태가.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사상 최대치가 아니라 고점 대비해서 이번 고점 대비해서 7% 수준. 시장 대비해서는 뭐 충분한. 그리고 요 자신감 어떤 거 실적에 대한. 물론 나머지 부분 뭐 삼성전기 또 LG전자 뭐 주구장창 다 난리예요. 난리 부르습니다. 그나마 뭐 하이닉스나 LG 이노텍 정도 수준에서 좀 방어가 돼 있는 거고 일부 수익 종목에서 방어가 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인 거지. 그래서 IT가 그나마도 이제 상대적인 방어를 한 거고 하이닉스 10월 이후에 하이닉스 위주에서의 그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주력 기준에 나머지 뭐 주성엔지랑 이런 쪽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되려고 사실 심택 이런 쪽은 거기서 밀린 거고 LG 이노텍 마찬가지고 사상 최대치 신고가에서 밀렸다가 다시 돌린 거고 결론적으로 IT 쪽의 흐름에서는 뭐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간 거예요. 이제 시장이 3,000 그럼 10%죠. 4,000 그럼 40% 수준의 랠리. 그 흐름을 누가 이끌어요? 여기가 이끈단 말이에요. 실적주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이. 그럼 시장이 예를 들어서 지금 대비 10% 오른다고 쳐보세요. 10%의 기준만. 그럼 시장이 10% 오른다고 쳤을 때 주도주는 1.5배에서 3배니까 2배만 오른다고 칩시다. 2배만. 그럼 2배 오른다고 치면 얼마의 기준이 된다고 그랬어요? 삼성전자가 8만 원대 중후반 9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렇게 가고 시장은 거기에 연동돼서 쫓아오는 거죠. 하이닉스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 15만 원 수준까지 15만 원 수준. 농담하는 게 아니라 15만 원 사상 최대 신고가 왜?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갖고 있거든요.
지수가 사상 최대치가 아닌데 아니 얘가 시장 수익률이야? 그러면 주도주가 아니지. 시장 수익률이 아니고 시장보다 높게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편입을 하죠. 그냥 현대바이오가 더 많이 오를 거야가 아니라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인다라고 기준을 잡으니까. 마찬가지 전기. 시장이 3천 20% 올라간다고 쳤을 때 여기 20% 10% 좀 더 올라야 돼 시장 사실 그죠? 근데 그냥 두 배가 채 안 되게 20% 움직인다고 치면 얘도 마찬가지. 지금 기준에 18만 원. 저점 대비해서 아니지. 현재가 대비해서. 그럼 19만 원대예요. 20만 원 공방이 다시 나온다는 거야. 그게 IT 주들의 힘입니다. 응? 마찬가지. 얘도 15만 원. 응? 마찬가지예요. LG노텍 신고가 랠리지. DB하이텍 신고가 랠리 나오겠죠. 당연히 신고가지. 주성엔지니어링 당연히 신고가죠. 당연히 신고가지. 왜 실적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상당하잖아요. 다만 여기서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 종목 특히 이제 DB하이텍, 주성엔지니어링, 심텍은 컨센서스를 내주는 쪽에 증권사가 4-5군데 6군데뿐이 안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한적인 보고서기 때문에 아주 객관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맹신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수급도 보는 거예요. 응? 수급의 주성엔지니어링 조금은 버겁지. 응? DB하이텍도 조금 버거운 상태였죠. 근데 원체 이제 저평가 상태로 인식을 하니까요. 거기에 이제 최악의 상태로 놓여진 게 지금 LG화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LG화학의 기준에서 적정 주가 설정 범위를 계속 계산해 드린 것처럼 최소 범위가 얼마? 70만 원이 사실. 야, 70만 원 이거 언제 오나? 23만 원 올라가야 되는데. 50% 올라와야 돼요. 50% 올라간다는 뭐 보장만 확실하면 뭐 건물 몇 개 팔아서 사버리죠. 근데 주식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결론은 비중 조절이란 말이에요. 최대폭 30%. 그렇게 해서 IT 55에 30%를 만약에 채우고 계신 상황이라면은 비중 알려주셔야 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교육방에는 비중이 안 올라와 있어요. 그 영상을 안 보시는 경우들이 많이 계셔서 그래요. 결론은 문자만 보면 되기도 하니까.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단기 변동성이 확장되고 기술적으로 눌림목이 나올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기준에 일부 비중을 줄여놨다 다시 편입을 할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중들 LG화학이든 SK하이닉스든 LG노텍이든 전부 올려주세요. HMM이든. 그렇게 해서 LG화학의 그 기준점 범위만 제대로 잡아 돌려 놓으면은 그러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계좌 수익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 요인 또 자신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자신감이 오늘 같은 날 현대바이오로 표출이 되는 거죠. 현대바이오 편입기준 설정 장중에 눌림폭이 3%까지 눌렸나요? 고점이 뭐 20%대 31,700원에서부터 편입기준 설정 범위에 그러니까 저점이 31,300원 고점이 36,000원 목표주가 36,000원에 36,000원 딱 찍고 밀렸어. 차익 실현 못하신 분들은 마지노선 5% 34,000원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얼마나 다 차분해지고 행복해지는 마찬가지예요. 주력주에서 조금만 살아남으면 돼.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도 바닥 반발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10월 이후에 우리는 하이닉스, LG화학으로 많이 집중을 했고 LG화학 때문에 손실률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큽니다. 그런데 이제 비중 부분만 잘 설정을 하셨다면은 그나마 IT 쪽을 뭐 항상 우리는 절반 이상이라고 기준을 잡아놨으니까 그래서 IT 쪽의 비중만 잘 유지를 하셨어도 이번 장 벗어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 그렇게 안 돼 있다. 뭐 다 지나간 거 대박 나셨죠. 이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우리는 IT 비중을 최대한으로 채운다. 감내할 수 있는 수준. 그게 얼마? 최소 범위 55% 이상을 IT, 50% 이상을 그러니까 채운다는 거예요. 최대 폭을.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LG화학 기준에 나머지 주도 종목군들을 기아, 현대차 이렇게 자동차 묶음, 그다음에 이제 금융지주사 KB금융 혹은 성향에 따라서는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한국전력. 그리고 이제 수익 종목의 변동성 매매로는 HMM, 두산중공업.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좀 과하게 밀려 있는 거죠. 지금 삼성엔지니어링.
수급 범위 보면서 추가 편입 여부 결정 좀 될 거예요. 하이브는 이제 정리를 좀 해서 현금화해서 다른 쪽 주력을 설정을 하든지 할 겁니다. 안냄 얘는 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와 이거는 단기간에 이게 또 손바뀜도 있어요. 저 개인들이 물량 뺏긴 수준뿐만 아니라 모건이나 JP 모건이 최근 들어서 매집한 물량만 5% 넘어요. 지금 얘가 산 게 47만 2천 주 추정치죠. 28만 주. 그럼 어제 합산하면 7.5%. 7.5%를 초단기간에 사재껴버렸어. 이건 뭐 정신 있는 거 없는 거야.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5% 지분 신고하고. 주가는요. 아니 지들이 사면서 뭐 미친 듯이 막 올릴 일이 있어? 야 어쨌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휴마시스 어제 이제 그 수급이 있었는데 오늘 좀 눌러놨으니까 내일 한번 더 들여다보면 될 것 같고요. 거래만 하여간에 빵 터진다면 들여다볼 수 있어요. 거래 없으면요 죽는 거지. 거래 없으면 죽는 거 이거. 아 여기서 지금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돼 있다가 상한가 한 방 바로 날리잖아요 이거. 상승태 확인형 이후에. 그 상승태 확인형 딱 떴는데 일단 아쉽게도 뭐 시장이 원체 강세를 띠니까 이런 종목은 시장 강세 뛸 때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저수급 37만 주를 의미 부여할 수는 없어요. 왜? 공매도 상환인지 어떻게 알아요? 대차 상환인지 어떻게 알아? 연속성이 있다라는 걸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재차 이제 거래 터지느냐 그것만 놓고 보면 됩니다. 섣불리 들어가지도 않고. 그다음에 현대바이오는 뭐 오늘 기가 막히게 전략이 잡힌 거죠. 윗꼬리 전량 차익 실현. 근데 이제 거래량이 터져 있고 수급은 일단 저것도 똑같아요. 뭐 공매 상환인지 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연속성을 줄 수 있겠느냐 그 기준인데 우리는 이제 5분봉으로도 또 1분봉으로도 전체 보고 뭐 엄청난 수익을 내고 다 빠져나왔어. 응? 오늘 그 매직 계산기만 얼마를 올려드린 거예요? 볼까요? 계정초부터. 지금 뭐 교육에 대한 내용들 서로 이렇게 막 올려주시고 문나 선생님이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또 종목 포착하는 기준, 또 버킷 스튜디오 상한가의 기준, 또 우리 새벽이슬 선생님께서도 또 교육자를 올려주신 게 있는데 그것도 같이 그렇게 해서 문나님께 오늘 2개 있고 전일인가요? 새벽이슬님 거는 새벽이슬님이 새벽이슬님이 오전에도 이렇게 또 올려주시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런 기준이죠. 어떤 거요? 맨 처음부터 보시면은 이제 문자 사인 이렇게 다 나갔어요. 하이닉스 12만 1,000원, LG화학 46만 원 자신감 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여유로움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9시 6분 기준에 31,700원. 그죠? 9시 6분 기준에 기준가 31,700원 편입의 설정 범위. 두 번째는요. 9시 24분에 32,950원. 9%야. 이걸 왜 못 따라붙냐는 거지. 여기 써 있잖아요. 시가총액 1조 이하짜리는 얼마?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9%대. 또 이건 뭐예요? 12%의 기준이야. 33,800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까지 따라본다고 15%까지 따라본다고 써 있잖아. 그걸 다 올려드린 거 아니에요. 다만 이제 펀드멘탈적으로는 개판이니까 속단 편으로 13% 지분에 뭐 얘가 가지고 있는 게 뭐나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일동제약 같은 종목을 못 들어간다. 제외 종목뿐이라 시장 조치 들어가 있어서 가지고 있던 물량에 대한 전략을 설정하는 것뿐이지. 그래 결론적으로 거래가 터져 있는 상태에 이런 매매 사인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현대바이오 33,900원 요 기준이 요 위에 매수 사인이 요 위에 잡힌 거잖아요. 32,900원 또 33,900원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가 얼마? 33,400원.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시초가가 32,300원 현재가가 31,700원 라이브 방송에서는 시초가 넘기고 거래가 수반돼 있으니까 시초가 넘기고 흐름에 따라붙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결론은요. 그렇게 해서 또 올라와요. 얼마예요? 16%. 이렇게 해서 얼마까지 갑니까? 19%든가요? 36,000원까지. 그게 어떻게 해요? 36,000원이 목표 주가였잖아. 예? 여기 보시면 36,000원이 목표 주가죠. 정확히. 그러니까 오늘처럼 기분 좋은 날, 그런 날 이런 변동성 매매를 하는 거야. 시가총액 1조 넘기는 현대바이오에서 36,000원 목표 주가. 또 목표 주가 36,000원. 그러고 나서 쭉쭉쭉 뻗어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36,000원 목표가 도달했는데 차익 실현 못하신 분들 그렇다면은 원래는 현대바이오
31,500원, 36,000 목표가 미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34,000원 이탈 시 전량 차익 실현 이렇게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차트 보여드리면서 34,150원 공방인데 왜 여기서 35,600원, 35,500원, 35,300원 이 자락에 왜 차익 실현을 못했습니까? 차익 실현의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고점 대비 차익 실현 그거 전략 저기를 안 올려드렸구나. 여기서 보시면 되죠. 우린 그게 다 있으니까. 차익 실현 범위 설정 범위. 고점 대비해서 목표가 36,000원으로 일단 문자 발송이 됐고 이렇게 차익 실현한다. 그래서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 요 자락에서 마지노선 34,200원 설정하고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하십시오. 올려드렸잖아요. 그 재편입의 기준도 고려를 해보자. 이거 5분봉 같이 주세요. 매직 시그널하고 2% 되돌리면 편입한다 했는데 안 와. 2% 되돌리면 다 안 와. 그렇게 해서 비중이 1, 2% 수준 유지 비중이 뭐 이거는 이제 SMCNC에 대한 매도 부분에 대한 기준. 그게 결론적으로 이런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꼭 편입을 하시겠다. 그러면 이제 19,600원 2% 이상 들어 올리면 거래가 없더라도 들여다볼 수는 있다. 거래가 있어야만 된다. 그런 내용들을 다 올려드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시장이 조금만 좋아지면 이렇게 장중에 12시 5분에 이렇게 12시 5분이 어디냐면 요 자락이란 말이에요. 요 자락. 그게 얼마? 3,900원대. 그 매직 계산이 딱 보면 3,900원대 편입하신 분들 종가가 상한가 4,550원. 그럼 어떻게 돼요? 15% 이상 수익이네. 600원이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또 상한가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상한가에 차익 실현한다. 우리는. 이 전략들이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아요. 결론적으로 매번 이제 우리 종목은 솔직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하이닉스라든가 또 LG화학의 폭락. 그런데 보면은 최근 들어서 2월달 기준에 뭐 일동바이오라든가 일동제약. 2월 3일날, 2월 7일날, 2월 25일날 상한가죠. 2월 3일날 상한가, 2월 7일날 상한가. 그잖아요. 그리고 또 2월 25일날 100원 모자른 상한가. 여기서부터 터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신풍제약, 불기둥 마스터님. 2월 28일날 이거 끝나자마자 2월 28일날 28% 6%에 들여가지고 얼마? 27%. 그 다음날 얼마? 6%에 또 개장추에 잡아서 20%. 그 다음에 여기서 3월 8일날 얼마? 6%에 또 개장추에 잡아서 26%. 어마어마하죠. 그러고 나서 깨져내렸던 뒤도 안 돌아보는. 저거 끝나고 났더니 삼보산업? 삼부건설, 삼부토건. 이름도 헷갈려. 저도 이제 나이도 먹고 힘들어요. 삼부토건 3월 10일부터 상한가. 뭐 그 다음날 윗골에 전량층 시죠. 전일. 이걸 다 불기둥 마사님 올려주신 거 아니에요. SMCNC 변동성 15%까지 확장. 언제 기준에? 이날. 전부. 그리고 나서 뭐 LG노텍 같은 종목에 대한 LG노텍 같은 종목에 대한 누가 불기둥 마사님. 그렇게 해서 이 수익 범위들. 그리고 나서 오늘 기준에 현대바이오 꿀이 우리는 뭐 갖고 가는 게 아니니까 전량 차익 실현했는데 왜 거기에 버킷 스튜디오 이거는 이제 문나님 개별 매매 기준에 누가 움직임을 가져가니까 그래요. SK 하이닉스 또 만족스럽지 않지만 7% 이렇게 변동을 준 LG화학 그 기준에서의 흐름을 전부 오롯이 여러분들 수익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왕좌왕하고 옥석 가리기 못하고 대충 아무거나 갖고 가지 뭐 오늘 변동성 뭐 10% 나온 것도 있어. 그랬다가는 낭패를 보는 거죠. 낭패를. 결론적으로 벅차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거예요. 나 물려 있어요. 나 물려 있다는 표현 제일 싫어. 손실 나고 있어요. 그럼 갖고 오세요. 종목을. 갖고 오셔서 진단 받고 전부 정리해서 이번에 옥석 가리기에서 주력주 가져가셔야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그럼 이런 페이지가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홈페이지 어디서든 찾으면 홈페이지 나와요. 그럼 방금 말씀드린 불기둥 마스터님, 응? 전화하셔가지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난 그리고 단기 성향이에요. 종목 좀 제대로 잡아줘 봅시다. 아니 뭐 매일매일 상승률 최상위,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의 수익 잡아내드리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윤정두와 함께 하고 싶다. 윤정두와. 뭐 윤정두와 함께 가시려면 이렇게. 정의원님들도 연장하실 분들 전화 주셔가지고 오늘 하루짜리의 반등이 될지라도 어차피 추세는 강화입니다. 오늘 하루 반등에 눌림목 나와서 또 한숨이 나온다 할지라도 시세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계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이란 말이에요.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져 있는. FOMC 회의 올해 7번 금리 인사한다고 그러죠. 1년에 8차례. 오늘 방송거 중에 FOMC 회의 1년에 몇 차례 열리는지 내년 것까지 이제 그 일정을 다 주세요. 그리고 올해 일정도 다시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현지 시간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다 체크가 돼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FOMC 회의 금리를 1월에 안 올렸으니까 3월부터 해서 7차례. 그럼 올해 내내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경기가 좋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우려감? 아니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 아니지. 그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 성장을 만끽하겠다는 겁니다. 함께 움직이셔야 돼. 함께 움직이셔서 여러분들이 뭐 물론 하이닉스 비중을 그렇게까지 실어 가는 거는 좀 무리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감내가 된다라면은 스스로가 감내가 되신다면은 상관이 없죠. 하이닉스 쪽의 기준은 지금 시장 대비해서 전혀 버겁지는 않단 말이에요. 사실상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이게 어떻게 하이닉스가 시장 대비해서 이 정도의 흐름인데 이게 버거울 수가 있습니까?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의 흐름으로 보면 월등하죠. 그래서 뭐 어제 기준에서도 사실 방안에서 80% 갖고 계셨다고 그거 안 돼. 그거는 뭐 안 된다기보다는 삼성전자 100% 하이닉스 100%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권해드리진 않죠.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그렇게 설정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 기준이시라면 상관이 없는데 어쩌다 보니 뭐 하이닉스 좋다 그래서 막 나 몰빵해야지 이런 개념이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나는 진짜 얘를 윤정도를 믿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닉스 기준에서 실적 그리고 성장성 이런 부분을 나는 가져갈 수 있다.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처할 수도 있다. 하시면은 그렇다면은 하이닉스 기준 뭐 80% 혹은 100%도 뭐 크게 뭐 무리는 없죠. 어찌 됐든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게 이제 하이닉스 부분의 80%를 가지고 계신다고 이제 올려주셔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코 선생님, 그죠? 그래서 24일날 가입하셨는데 2월 24일이면 하이닉스 얼마일까요? 12만 2,500원, 그죠? 그때부터 해서 이제 단가를 좀 낮추셨으면 다행이고 못 낮추셨으면 이제 지금 단가 수준인 거죠. 시장이 이렇게 그래도 폭락 장세에도 그나마. 그리고 이제 HMM은 정리를 하셨다고 해놨는데 HMM 같은 경우 우리가 25,250원 종가 2번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36,000원대까지 들어올린 37,650원까지. 그 사이에 보면서 이제 고점에서 이제 잡은 물량은 지금 손실폭에 있는데 정리를 하셨다.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SMCNC도 뭐 어제 오늘 전략을 잡아드렸고, 결국은 이제 하이닉스 80%의 비중, 주력주의 비중은 이제 조금씩 분산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대처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